오늘 뉴스토마토 기자들이 모여서 한 주간의 뉴스들을 정리하고 한 주를 전망해봅니다. 뉴스토마톡. 안녕하세요. 저는 전현주고요.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사전투표까지 감안하면 정말 더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요. 준비 기간이 짧은 조기 대선이지만 그와는 다르게 변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박주용, 김태현, 차철우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정말 몇 시간, 몇 분만 해도 소식이 계속 바뀌는 것 같은데 출입 기자들의 고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술 한잔을 했는데 술을 마시면서도 계속 뉴스를 틀어놓고 네. 아 이거 이렇게 되는 건가 약간 하면서 계속 뉴스를 따라가기가 너무 벅차더라고요. 저도 근데 어쨌든 이제 제가 국민의 출입이기도 하니까 네. 계속 술을 마시면서 계속 약간 이런 분위기로 갔습니다. 아까 그 김문수 후보의 기자회견 때도 네. 나오긴 했는데 댓글 보면 뭐 넷플릭스보다 재미지다 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어떤 드라마보다도 지금 재밌는 상황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연출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어제 의원총회에 그 김문수 후보가 들어가는 이제 장면이 딱 찍혔는데 네. 뭐 약간 영화 보는 느낌이었어요. 막 환대 받으면서 악수하고 막 웃으면서 포옹하고 바로 이제 당을 쪼갠다는 이제 제스처까지 해보셔가지고 어제는 진짜 도파민 풀충전이었습니다. 지금 상황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방금 또 이제 김문수 후보 당사로 막 도착했다고 소식이 또 전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처럼 이제 계속 하겠다 이렇게 네. 시사를 한 거죠. 계속해서 변화하는 상황 저희 오늘 방송에서도 계속 다뤄볼 텐데요. 먼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라고 부르는 게 맞을까 싶긴 한데 지금은 네,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이었던 이제는 국민의힘 입당을 한 이 한덕수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뜨거웠던 것 같은데 먼저 관련된 이슈 영상 먼저 만나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강제 단일화는 강제적 후보 교체이자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즉시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당헌 제74조의 당무 우선권을 발동합니다. 또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4월 19일부터 5월 6일까지 18일 동안의 과정에서 22번이나 단일화를 하겠다. 만약 이거 제대로 못 해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후보님이나 저나 우리 속된 말로 바로 가버린다는 거 있죠. 왜 지금 뒤늦게 나타나서 국민의힘의 경선 다 거치고 돈 다 내고 저는 모든 절차를 다 따랐어요. 그런 사람한테 난데없이 나타나서 나를 12일까지 경선을 완료해라. 뭐 당연히 국민의힘에 입당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성격으로 보나 또 앞으로 지향하시는 방향으로 보나 마땅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방향은 단일화다. 이런 것이 저는 그거는 결국 하기 싫다 하는 말씀하고 같이 느껴집니다. 연휴 중에 저를 뽑고 연휴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12시까지 단일화를 해라.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도는 불법적이고 당헌 당규 위반이며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행위로 생각합니다.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내용은 솔직히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기대하신 내용과는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도자라면 그리고 더 큰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네, 이 영상만 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 이후에도 밤사이에 변화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정리부터 하고 갈까요? 우선 이게 가처분이 김문수 측이 신청한 후보 측이 신청한 가처분 기각된 이후부터 이제 쫙 벌어진 일이잖아요. 제가 타임라인을 나름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 8시 30분에 협상이 처음 이제 첫 협상은 아니지만 2대2로 첫 협상이 이뤄졌고 결렬이 바로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10시 30분에 2차 협상이 이뤘고 12시쯤에 최종 결렬이 됐죠. 그 다음에 곧바로 의총에서 이제 후보를 새로 하겠다. 그게 뭐 62대 2 정도로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새벽 12시 10분에 비대위 회의가 벌어졌고 김문수 후보의 대선 후보를 취소하겠다. 약간 이런 발표가 났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에 국민의힘 선관위 회의가 있었고 새 후보 선출을 의견했어요. 그 사이 새벽 2시에 한덕수 후보의 예비 후보의 국민의 입당이 승인됐고 새벽 2시 30분에 선관위회의 새 후보가 등록 신청에 공고가 났고 그다음 새벽 4시까지 후보 등록 신청이 마감이 됐어요. 짧은 시간 안에 마감이 된 거죠. 1시간 정도에. 그러고 나서 잠시 소강 상태였다가 방금 전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기자회견을 끝낸 겁니다. 네, 조금 전 김문수 후보의 기자회견부터 좀 짚어보면 좀 발언을 살펴보면 야밤의 정치 쿠데타였다. 또 앞으로 본인은 자유민주주의 탑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네, 절대 물러서지 않고 말씀드린 대로 당사로 바로 이제 그 대통령실 출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법적 조치를 상당히 이제 강하게 좀 추진을 할 것이고 자기가 대선 후보 최종 뽑혔는데 왜 인정 안 해주냐 이런 싸움을 계속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그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학생운동을 강하게 했던 이제 분이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한 50년 만에 그 20대의 그 김문수의 결기가 다시 올라온 것 아닌가. 그래서 오늘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그 당시에 그 본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제 그 한덕수 예비 후보가 이제 입당을 했는데 그 입당하는 과정에서 마치 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에서. 그러니까 32개의 서류, 필요한 서류들이 이미 준비가 돼 있는 상태였고 입당 절차를 너무 이제 속도감 있게 한 걸 보면 애초에 국민의힘 그 지도부에서는 한덕수 후보를 입당시키기 위한 절차를 준비해 왔고 그렇다면 여태까지 김문수 후보가 본인을 내려앉히고 한덕수 후보를 옹립하려고 한 것이냐라는 이제 비판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3, 4시에 이걸 공지를 했단 말이에요. 3, 4시 안에 후보 등록을 해라. 라고 했는데 다들 보면 새벽 4시에 다들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자고 있었죠. 네, 자고 있었잖아요. 자고 일어나니까 후보가 아니 이게 실제로 그래서 저도 만약에 예를 들어 국민의 후보로 하고 싶은데 3, 4시에 공지해서 누가 헬스에서 다 자는 시간인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약간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김문수 후보 쪽에서 이제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예전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당대표 시절 때도 국민의힘에서 전국 열고 사퇴시키려 했는데 이게 너무 졸속이다라고 해서 법원에서 이 부분을 이준석 편을 들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국민의힘의 이번 그 후보를 교체하는 과정이 졸속이다 아니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을 하면 이 부분이 인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쪽에서 아무래도 이 문제, 그러니까 후보를 교체하는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아마 지적할 걸로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청 시간이 딱 1시간이었고요. 접수를 보면은 본관 228호 이제 비대위 회의실이 열리는 거기 오프라인으로 새벽 3시에 접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도 아니고 오프라인이라는 거는 직접 가서 했어야 된다는 건데 대기하고 있었던 거죠. 조만간 결정이 날 테니까 이 32개를 현실적으로 지금 시켜본다고 해도 몇 시간이 걸릴 작업을 1시간 만에 이렇게 끝냈다? 그러면 절차적인 문제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좀 보이는 대목입니다. 네, 근본적인 근데 궁금증이 김문수 후보는 8인 경선, 4인 경선 그리고 양자 대결까지 해서 그 대통령 후보로 최종 확정이 된 인물이에요. 그리고 한덕수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사에서도 이제 많이 혼용을 하던데 전 국무총리라고 불러도 돼요. 왜냐하면 아직 그 후보로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요. 저희들과 큰 차이가 없는 신분입니다. 그런데 일반인이에요. 그런데 무소속인 한덕수라는 사람을 이 지금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된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는 그 모양새를 갖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납득을 그러니까 당원들이나 아니면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쉽게 좀 설명을 해보자면 김문수 후보는 뭐 약간 이제 수능을 보고 합격이 된 사람이고 등록금도 냈어요. 근데 한덕수 후보는 지금 예비 번호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신분의 차이는 완전 다른 거예요. 여기는 대학생이고 여기는 그냥 재수생인 거예요. 아니면 아직 그 고등학생의 신분을 못 벗어난 사람.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
그 동등한 지위가 있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도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 확정된 후보를 지금 날리고 이 예비 후보를 이 자리에 앉히겠다? 이건 이제 앞으로는 법적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는 쉽게 말하면은 반장 선거를 했는데 내가 이제 반장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설명을 할게. 갑자기 누가 문을 열고 들어와요. 잠깐만. 내가 하고 싶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권한도 없고 이미 그 반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하더니 근데 이거를 갑자기 또 누군가가 그러면은 우리가 도와줄게 하면서 또 도와준 꼴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장선거니까 생각나는데 폭삭 속았수다 보면은 거기서 애순이라는 등장인물이 자기가 더 많이 득표를 받았는데도 선생님에 의해서 반장이 못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약간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선생님 그 얘기하잖아요. 애순아, 너랑 그 친구랑은 9표 이상의 어떤 사회적인 격차가 있어.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한덕수 후보를 저렇게 옹립하려는데도 어떤 일종의 이제 9표 이상의 격차가 있는 겁니까? 뭐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경선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몇 억이 이제 들어가는 행위고 또 전당대회라는 걸 당원 대상으로 했던 거고 무슨 2부 리그에서 승격해가지고 이제 프로리그랑 붙자 약간 이런 것도 아니고 좀 후보 교체론이 계속 교체론까지 이제 사실상 이제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좀 법적 문제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저희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서 김문수 후보도 국민의힘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또 결과는 전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이 전당대회 개최 금지 또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결국 기각을 했는데 이 법원의 판단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법원이 정치 개입을 한다라는 비판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은 전당대회 개최 금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네. 추후 공고라고 돼 있는 게 중대한 위법 사항이 아니다. 추후 공고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그 예비 후보 등록 전일 텐데 네. 당연히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가처분 신청을 한 이유는 당장 중대한 어떤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이제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걸어놓고 판단을 받아보려고 했던 것인데 오히려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체, 그러니까 확정이 돼 있다는 것 자체는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뭐 요약을 해보자면 당신이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단일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취지로 돼버린 거예요. 네. 근데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내가 한덕수 후보랑 단일화를 하겠소라고 이제 뭐 몇 번 얘기한 게 네. 어떤 서면을 작성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일부는 그 당원들한테 영향을 미쳤을지언정 그 단일화를 하겠다고 해서 당원들이 김문수 후보를 밀어줬다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후보들은 단일화하겠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모두가 다 단일화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그 외에 나머지 것을 보고 김문수 후보를 당원들이 이제 뽑아준 건데 아니 단일화하겠다고 몇 번 얘기한 것 때문에 김문수 후보의 자격마저도 지금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 게 법원의 그 판단이라면 이거는 법원이 국민의힘의 어떤 그 한덕수 입당과 한덕수 예비후보 교체를 위한 작업에 판을 갈아준 거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이제 김문수 후보가 또 입장을 냈는데 그 당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하면서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일어났다. 네. 헌정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역사에서 없는 반민주적 일이 벌어졌다. 약간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법적 조치를 강하게 예고한 것이 당원에 따르면 전대나 전국의 선출 그런데 전국에 개최되기 전에 아무 권한이 없는 비대위가 후보 결정을 결정해서 명백한 당원 당규 위반이다 이렇게 좀 강하게 메시지를 냈거든요. 그 실제로 그리고 법원이 이제 기각을 한 걸 보면은 대의원 명부가 확정이 되지 않고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같은 날 이루어져 부당하다는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데 아니 대선 후보가 뽑혔는데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명분이 뭡니까 사실? 그렇죠.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한덕수를 위한 건가 약간 생각이 들고 네. 한 가지 제가 또 언급하고 싶은 거는. 이게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견이 켜서 결국 결렬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더 나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한번 보세요. 이제 민주당 지지자 포함하자는 국민의힘 후보, 그때 민주당 지지자 빼자는 무소속 후보. 약간 이런 느낌 여론조사에서 이제 결렬이 된 건데 사실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도 중도 확장을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좀 이제 뭐 민주당 지지자도 좀 포함하자는 여론조사를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그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되게 답답하고 이 후보 자격을 뺏긴 마치 강탈당한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김문수 후보는 이번 대선에 더 이상 아무런 자격이 없어집니다. 출마를 다시 할 수도 없고요. 단일화 경선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경선을 해버리면 이미 김문수 후보는 배제가 된 채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에서 이미 3억 원 이상의 돈을 쓴 김문수 후보에게 우리가 한덕수 후보로 옹립하고 싶으니 당신이 그냥 대통령 후보 자격을 포기해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는 단순히 대통령 후보 자격을 포기하는 것 외에도 본인 재산의 절반을 쓴 김문수 후보의 돈까지도 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거 못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 지금 댓글에도 God bless you always, as always 님이 시험 성적이 좋아서 그 회사의 1위로 당선 예정인 사람을 백조은의 아버지가 손 써서 면접에서 이긴 수법으로 1위가 탈락하고 3위가 붙는 더러운 수법을 똑같이 쓴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김 후보 측은 계속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고 원래는 오늘 9시까지 사실 정당 추천 후보로 등록을 하려면 이 당대표의 직인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김 후보가 당대표 직인과 기탁금 제출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는 소식이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후보 등록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후보 등록은 좀 어렵다고 봐야죠.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표 직인과 기탁금 3억 원이 필요한데 지금 후보 교체를 당 지도부가 강행한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당대표 직인과 기탁금 3억 원을 김 후보한테 내줄리 만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 후보 측에서는 앞으로 법적 다툼에 나서면서 이 부분을 조금 받아내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반장인데 반장 아닌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애순이 약간 그런 느낌이 된 거고, 이 말씀하신 대로 직인을 받아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옥새 들고 나르샤 그런 사건도 잠깐 비슷하게 떠오르는데 진짜로 그런 직인을 이제 찍어줄 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또 말씀드리는 순간 또 ARS를 돌리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들어왔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사실상 이제 인정을 안 해주겠다 이런 의지로 보여서 사실상 후보 등록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ARS 돌렸는데 김문수 후보로 계속 가야 된다고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제 협상하자고 먼저 이제 그쪽에서 이제 제의를 할 것이고, 사실 김문수 후보가 그런 거 있었어요. 22번을 언급했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내가 단일화를 어떻게 하겠어요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거든요.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거에 인식은 동의를 했지만 그렇게 따지면은 김문수 후보가 나를 중심으로 하자를 가로에 넣고 단일화를 띄웠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대부분 국민의힘은 양보하겠지라고 되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사태가 좀 벌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처분을 신청을 냈는데 이게 그럼 후보 등록 마감이 1일이죠. 내일인데 그 사이에 이제 법적 판단이 나올 수 있을지도 저는 조금 의문인 것 같은데. 물론 현실적으로는 정당 자유민주주의라는 그거 이제 정치라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고는 해요. 이제 왜냐하면 당원 당규라는 게 헌법이 아니고 당의 헌법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제 가처분 신청이나 이런 거는 기각되는 사례가 많은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 사례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가처분을 신청했을 때 편을 들어준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절차적인 거를 또 문제 삼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또 지도부가 단일화 근거로 내세운 게 이제 당헌 74조 이 특례 조항을 들어서 후보 단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범죄 혐의가 밝혀졌다거나 아니면 진짜 이 후보로 자격이 없다거나 라는 그럴 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건데, 김문수 후보가 물론 전과가 좀 있으시긴 하지만 그런 흠결을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너 단일화 왜 우리 한 대로 말한 대로 안 해, 약속을 안 지켰어, 이러니까 너는 우리 후보가 안 돼 라고 해가지고 후보 교체를 단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절차도 문제 삼으면은 이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최악의 경우에는 정말 가처분이 인용돼 버리면은 후보 등록 시점을 놓쳐서 후보 등록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후에 법적인 그 판단을 계속 받게 될 경우에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가 예비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등록이 됐는데 네. 그 뒤에 법원에서 그 가처분 이후에 본안 판단에서 이 절차적 흠결이 있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덕수 그 후보가 이제 김문수 후보를 대체한 것은 이거는 적법하지 않았다라고 돼버릴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대선 중간에 후보를 빼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법원이 뭐 그렇게까지 할까 생각도 들지만 이미 정치에 개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안 나온다고 또 단언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를 이제 후보 취소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국민의힘 당사 앞을 지나갈 때 보니까 그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막 꽹가리 치고 아주 풍물놀이를 하고 계셨는데 그분들뿐만 아니라 온갖 유튜버들, 온갖 시민단체들이 다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안전 문제까지도 발생하게 되는 건데 법원이 이런 사회적인 균열과 갈등과 그리고 반목과 이런 어떤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까지도 다 열어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도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여러 일들에 대해서.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것 같고, 또 국민의힘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이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밤사이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자로 공식 입당을 했는데요. 입당하면서 밝힌 메시지가 연합과 승리를 강조하면서 본인은 외부 용병이 아니라 식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가족 같은 가족 식구다 동의합니다. 왜냐면은 저 말이 맞기만 하는 게 입당하는데 오프라인인 새벽 3시인데 다 도와주고 누가 무소속 후보를 도와줍니까 당에서. 그리고 출마하기 전부터 가족같이 챙겼잖아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 사진 찍는 곳 옆에서 알고 보니까 한덕수 후보가 사진 찍고 있었고 그리고 일정도 챙겨줬다는 의혹도 김문수 캠프 제기를 했고 경호도 24시간 해주고 이런 거 보면은 가족 식구 뭐 약간 이런 느낌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쓰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때 그 문서 있잖아요. 그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후보를 챙겨줬다는 그 문서. 네네. 거기 보면은 이제 당직자 번호도 나오는데 혹시 전화해 보셨습니까? 전화는 제가 그날 아마 휴무라 전화를 해보진 않았는데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면 그게 이제 당직자가 그걸 마치 실무를 한 것처럼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은 본인이 안 했다고 얘기할까요? 번호가 그냥 버젓이 적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한덕수 후보를 옹립하려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뒤에 뭔가 다른 얘기가 있지 않으면 한덕수 후보를 사실 이렇게까지 옹립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36%, 33% 거의 차이가 없는 상황인 건데 왜 한덕수 후보를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앉혀야 되는 것인가? 네. 그리고 또 반대로 단일화 과정에서 무소속 후보인 한덕수 후보는 지금은 뭐 이제 입당을 했지만 당시에 이제 김문수 후보와 이제 담판을 할 때 당에 일임하겠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입당한 사람도 아니고 당에 일임을 해요. 저희도 이제 밖에서 누군가가 뉴스토마토에 일임하겠습니다 이러면 소속이 아닌데 어떻게 일임을 하지? 이런 생각부터 들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이런 교류가 있었던 거고 자기가 낸 메시지처럼 정말 식구처럼 챙겨줬다. 잘 챙겨줬다. 그러니까 꽃가마 타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실제 지금 댓글에도 신상필벌님이 김문수를 밀어내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하면서 조심해야 된다. 비상식적인 자들이라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 뒷배가 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그 윤상현 의원이었죠. 20명을 출당시켜서 기호 3번 받아서라도 이 한덕수 예비 후보를 이제 후보로 올리고 싶어 했던 건데 그만큼 이 한덕수 후보를 밀고 있는 이유 이거는 뭐 모르겠다고 하셨지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은 이제 당권 때문이죠. 당권을 위해서 잡기 위한 건데 이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번 대선 전국이 27년 대선 전국 때와 상당히 비슷해요. 왜냐하면은 탄핵 이후에 치러지는 대선이고 대선 이후에 1년 뒤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친윤 지도부 입장에서는 당권을 잡고 있어야 지방선거 공천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2017년 대선 때도 홍준표 후보가 당시 자유한국당이 대선 후보로 나갔고 그 이후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되고 그 다음에 2018년 지방선거 때 공천권을 행사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친윤 지도부 입장에서 김문수 후보가 나갔을 때,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대선 이후에 어느 정도 득표를 해서 당권에 도전했을 때,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돼서 다음 지방선거 때 공천권을 행사했을 때 과연 친윤 지도부 입장에서는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이번에 이 총에서도 보면 60여 명 정도가 그 당 지도부의 의견을 따랐다고 하는데 60여 명 정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남권 의석수와 거의 일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남권 의원들이 대부분 친윤 지도부의 의견을 따랐다고 볼 수 있고, 영남권 의원들이 친윤 지도부의 의견을 따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결과적으로 지방선거 공천 때 시의원, 구의원 공천을 자신들이 좀 행사를 하고 싶다.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총선에 대해서 총선을 할 때도 자신들이 공천을 받기 유리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느 정도의 공천권 행사에 대한 유리한 환경을 점하기 위해서 친윤 지도부의 입장들을 영남권 의원들 중심으로 따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당권을 잡기 위한 수순이고, 일각에서는 비대위 체제로 지방선거까지 간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치르지 않고. 그 얘기는 즉슨 결국에는 비대위 구성도 결국은 원내대표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원내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어떤 결정 방향에 따라 원내 비대위원장을 데려오고 있을 수도 있고, 원내에서 비대위원장을 데려올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완전 핵심 친윤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친윤계와 가까운 인사로 임명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지방선거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당권을 노리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지금까지 후보들 보면은 친윤이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은 없잖아요. 뭐 나경원 후보도 나는 친윤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친윤들 이제 좀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은 그분은 그렇게 그냥 주장하는 거다, 약간 이런 반응들이 있고, 또 안철수 의원, 한동훈 뭐 전 대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이 경선에서 미리 잘라냈다, 제거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한 것 같고, 또 이제 주영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가 최종 나서면은 내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홍준표 시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한나라당 시절이긴 한데, 한나라는 바람이 없고 한나라는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익 집단이다. 그러니까 지금 대선에 욕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대선 어차피 뭐 좀 패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당권을 노려서 우리 사람을 심자, 지방 선거나 이런 거를 좀 노리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명분은 이제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선 중도 확장력이 조금 더 있는 뭐 한덕수 후보를 내세워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단일화 어떻게 해서든 이끌어냈어야죠. 왜 후보 교체론을 내세웁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댓글에 보면 월드탑 슈츠 펀님이 경상도 살고 있지만 경상도 당은 사라져야 한다. 저것들은 보수가 아니다, 이익단체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한 것처럼 대변하는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정당으로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란이 터지고 나서 그 뒤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비판을 했던 그 상황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이 저렇게 반성하지 않는 이유는 지지자들만 보고 가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 영남권 그리고 서초, 강남에 이제 국민의힘이 텃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을 세보면 거의 지금 108석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 그에 대한 어떤 지지를 하는 모습만 보여도 저 정도의 의석수는 보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걸로 지금 보이고, 그리고 이제는 좀 생각을 달리 고쳐 먹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내란 DNA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내부 당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란, 국가를 상대로 내란을 저질렀던 거고, 국민들을 상대로 내란을 저질렀던 거고, 지금은 당원들을 상대로 내란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분들도 한 번쯤은 이제 생각을 다시 해보셔야 돼요. 국민의힘 당원분들도. 계속해서 이 단일화를 강조하는 이유도, 그러면 단일화가 목적이었다기보다는 또 이제 당권을 위한 싸움이었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여론조사 흐름은 어떻게 나오는지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저희가 그 지난 3일에서 5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2,003명을 대상으로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이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이 국민의힘의 단일화 찬반 응답은 상당히 팽팽했어요.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그 한덕수 전 총리 간 후보 단일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는데요. 이 전체 응답자의 44.3%가 후보 단일화에 찬성한다고 했고, 반면 41.6%는 단일화에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찬반이 정말 팽팽한데요. 특히 중도층에서 절반가량이 이제 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에 반대했고,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은 대체로 찬성했어요. 특히 보수층에서는 찬성이 절반 이상, 53.4%가 찬성했고, 그다음에 보수층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3.2%, 그러니까 무려 80%가 넘는
응답자들이 이제 단일화에 찬성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보수 측은 찬성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한덕수 후보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반대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국민 10명 중 6명 이상 그러니까 61.3%가 한덕수 후보의 대선 출마에 반대한다고 답했고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보수 진영에서도 한덕수의 출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응답이 꽤 됐다는 건데 용남에서조차 절반가량 특히 대구 경북에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49.4%로 절반가량 됐고요. 그다음 부산, 울산, 경남, PK에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51.6%로 절반이 넘었어요. 그리고 보수층의 경우에는 또 한덕수 후보의 출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응답이 49.8%로 절반에 달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유일하게 찬성한다는 응답이 71.6%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 또 다 제가 현장에 있었다 보니까 단일화 할 때 이제 김문수 후보랑 한덕수 이제 후보가 얘기를 할 때 이제 뭐 나라가 뭐 어렵고 뭐 통상 문제도 있고 이렇게 나왔는데 김문수 후보가 일침했잖아요. 그럼 권한대행 자리 있지. 왜 나왔냐. 네. 그래서 여조조사 결과를 말씀하시니까 바로 그 말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제가 좀 궁금했던 게 홍준표 전 대구시장 아까 얘기 나와서 좀 물어보고 싶었던 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선대위원장을 맡는다 했다가 뭐 아니다 미국 간다 했다가 아니다 미국 가는 거 포기하고 선대위원장 맡는 거다 이렇게 뭔가 핑퐁 왔다 가는 듯한 그 보도가 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벌어진 일인 건가요? 이게 보면은 그럼 비행기 취소 수수료가 일단 너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안 될 것 같고 사실 공지가 먼저 기습적으로 네. 올라왔어요. 네. 공지가 올라와가지고 선대위원장을 맡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갑자기 그러면은 은퇴 번복하고 돌아가지고 국민의힘을 또 판을 흔드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바로 기사가 단독이 나서 아니다 미국 간다 그대로 간다 나는 은퇴를 선언했다 이렇게 했다가 대변인이 이제 이제 그렇게 얘기를 나눴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됐다 근데 아니라고 그럼 다시 한번 알아보겠다 이러더니 갑자기 그 공지가 삭제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얘기는 오간 거는 맞았던 것 같아요. 서로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이게 이렇게 내가 끼어들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있으셔서 사실 아니다라고 좀 하지 않으셨을까? 아니, 김문수 후보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어떤 공지 뭐 그런 약간 지라시들도 있었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 같은 지라시들도 있었는데 그제는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가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이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랑 홍준표 이제 전 후보가 전화를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전화를 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이거 맡아주시죠. 그랬더니 내가 그 선대위원장을 맡아요? 허허허 하고 넘어간 거를 맡아요? 맞는다는 건가? 라고 이제 그냥 급발진을 해버려서 공지를 해버린 거 아닌가. 근데 홍준표 전 후보가 맡을 가능성은 처음부터 거의 없었죠. 왜냐하면 일단은 당에서 떠나겠다. 정치를 계속할 명분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지금 거의 날아가기 직전의 상황인데 여기에 정치에 개입을 해봐야 본인의 정치적 명분이 살아날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여러 상황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명태균 게이트와 같은 여러 이슈들이 본인들 주변까지 와 있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로서는 대선 끝날 때까지 그냥 몸을 추스리고 있는 게 가장 좋은 선택지였어요. 그래서 어제 바로 페이스북 글을 올려서 이미 국민의힘에서 나왔고 대선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천명했다. 오늘 메시지를 낸 것은 김문수 후보에게 마지막까지 의의를 지킨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대선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상당히 지금 메시지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메시지를 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현 지도부를 비판한 내용이었는데 계속 메시지를 내면서 개인적으로는 홍준표 전 시장이 그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서 이제 잊혀질 시기다라고 지금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 행보를 보면 계속 페이북 메시지를 내고 있어서 잊혀지기는 두려우신가 봐요. 그래서 오늘도 1시간 전에 올린 그 메시지 보면 한 놈이 한밤중 계엄으로 자폭하더니
두 놈이 한밤중 후보 약탈 교체로 파이널 자폭을 하는구나라고 올려놨습니다. 뒤에도 더 이제 근데 욕이어가지고 여기가 좀 직접 확인해 보시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제 후보 등록 마감까지 하루가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뭐 정국이와 전당대회 개최까지 예고해둔 상태인데 사실 저희의 그 예상 적중률이 사실 높지는 않습니다만 좀 어떻게 될지 한덕수 후보로 그대로 되는 건지 또 예측이네요. 네. 근데 이번 건은 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약간 법적 다툼에 법적 다툼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참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 현재로서는 한덕수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뭐 그나마 좀 적중률이 네. 높으셨어요. 저는 그럼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양자 선택에서도 틀렸기 때문에 그럼에도 네. 저는 결국은 이제 법적인 문제 때문에 다시 돌고 돌아서 상황이 굉장히 난잡해지겠지만 지금은 한덕수 후보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한덕수 후보로 갈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상황이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 후보를 밀지 않으면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그 당 지도부의 쌍권의 입장에서도 지금 어떤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난리를 쳐서 당을 분열을 시켜놨는데 한덕수를 대선 후보로 밀지 않으면 그러면 이 난리는 왜 만든 것이냐라는 그 비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대선 이후에 당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어떠한 명분이라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는 하고 싶은데 만약에 한덕수 후보로 만약 국민의힘 대선에 나가면 상당히 당내 전폭적인 그러니까 당이 단일 대우로 과연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우려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한동훈 후보가 득표율이 43.47%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56.53%였는데 일단 한동훈 후보, 안철수 후보, 나경원 후보는 반대를 해서 이번에 당 지도부 결정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소 40% 이상은 반대를 하고 있다고 보고 김문수 후보가 득표한 56.53% 중에서도 일부는 정말 찐 김문수 후보 지지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또 가세를 하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지금 지도부에 대해서 반대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당이 반으로 거의 쪼개지는 식으로 선거를 준비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단일 대우로 움직이는 더더욱 어렵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뭐 친윤이니 뭐니 이제 계속 계파가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게 아직도 국민의힘 수습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탄핵 국면에서도 물론 이제 의원들 취재를 해보면은 뭐 말로는 뭐 단일 대우 해야지, 다 같이 한 방향으로 가야지라고는 하는데 이 내는 메시지들을 보면은 이게 참 난감해 보여요. 이게 정말 도와야 되는 건가? 그리고 뭐 어떤 후보가 나오면은 나는 안 도울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새벽에 비대위가 이제 의결을 했을 때 그 반대를 한 사람이 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은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좀 아까 이제 그래서 급하게 텔레그램으로 물어봤는데 안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싶지 않아서 자기는 반대를 했다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사실 그 김문수 후보를 주저앉히는 과정이 너무 안 좋은 선례가 된 게 맞죠. 그래서 앞으로는 국민들이, 그러니까 당원들이 대선 후보로 이제 투표를 하고 지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당 지도부가 바꾸려고 마음 먹으면 바꿀 수 있다라는 선례가 생기는 거라서 이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한덕수 후보를 옹립해서 향후에 당권을 잡으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 거겠지만 한덕수 후보가 이 대통령 후보로 등록이 되는 순간부터 국민의힘의 괴멸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괴멸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다음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는데 좀 댓글 몇 개 읽어드리면 신성수님이 뉴스토마토 젊은 분들의 토론하는 그림 보기 좋다. 20, 30대 호응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3, 40대 아니냐 이런 댓글도 있는데 저희 20, 30대 맞죠? 저는 딱 40이라서 만 나이로 하시죠. 네, 만 나이로 하면 맞습니다. 2030이 만들어가는 뉴스토마토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이 누구죠, 저희 중? 네? 20이 누구죠? 20 저예요. 저 아직 20입니다. 그렇게 안 보였나 봐요. 아직 20 있어서 203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면 지난주에 저희 방송 때만 해도 지난주 사실 좀 저희 어두웠거든요. 대법원의 이 파기환송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우려도 많고 했었는데 선거법 사건은 물론 이 대장동 재판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 관련해서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등 재판 연기로 사실상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가운데 경제 행보에 집중하며 지지세 확장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5단체장과 만나 국내 경제와 기업의 애로사항에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 후 경제 행보에 박차를 가해 왔는데요.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다음 날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찾았고 최근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인 경제와 민생 회복에 대선 행보 초점을 맞춘 이 후보는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하며 이재명 대세론에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성은입니다. 네, 사실상 이 재판들이 모두 연기가 되면서 이른바 사법 리스크라고 불렸던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그림자는 이재명 후보에게서 모두 좀 거쳤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네, 재판이 전부 다 대선 이후로 밀렸기 때문에 일단은 사법 리스크 자체로는 대선판을 흔들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6월 3일 그 결심 공판 날짜는 아직까지 이제 일정 변동은 없습니다. 근데 6월 3일에 결심 공판이 진행되는 그 상황이 이제 미뤄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일 투표하는 이제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결심 공판이라고 하면 검사들의 주장이 온전히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검사들의 주장이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도배가 될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법원과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일정을 바꾸지 않는 것이 정치 개입이다라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법원으로서도 난감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러니까 대선 이후의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아마 일정을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전 짧게 뭐 제가 이 부분 잘 모르지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한 표의 가치가 1억 정도 된다고 해요. 가치로 따지면은 한 표가요? 네, 한 표의 가치가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이 한 표의 가치가 소중한데 이거를 뒤집거나 아니면은 뭐 이거를 뭐 무너뜨리거나 하려는 것들을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법원의 상고심 절차와 정치권의 사법부 독립권 침해 등의 논란을 다루기 위해서 26일에 전국 법관 대표들이 임시회의를 여는데요. 우선 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 공지가 나오고요. 이 법관들이 모여서 이 주요 이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번 이슈의 그러니까 이번 이제 핵심 그 쟁점은 조희대 대법원의 정치적인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의 정치적인 판결 때문에 법원 자체도 지금 정치적인 불신, 그 정치적인 그 논란에 휩싸여 들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에게 이제 이런 해명 그리고 이런 잘못에 대한 어떤 마땅한 설명 같은 것들을 요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럼 뭐 이 회의에서 결론이 나는 건지 이 결론에 따라서 뭐 달라지는 게 있는 건가요? 결론을 내리지는 않죠.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거고요. 네. 그 요구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이 실제로 대답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대선 이후로 넘기면서 이 헌법 84조에 대한 논란이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결국 의결했습니다. 이거는 뭐 법적 해석을 좀 명확히 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단은 이제 한 가지 먼저 이제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네.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법을 개정하는 것이 결국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방탄 논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그 법을 개정하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 이제 법을 개정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방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법이 개정되고 나면 그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그 개정된 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그 방향으로 저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네. 비판의 소지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번 조희대 대법원의 그 정치적인 판결 때문에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허위사실 공표 금지에 관한 그 법 개정, 거기서 이제 행위라는 부분을 빼서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금지 구성 요건에 들어가 있는 행위라는 부분을 빼면 이재명 후보 재판 자체가 이제 그냥 무죄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네.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행위라는 부분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된 그 법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게 여태까지 잣대가 너무 고무줄이었어요. 그래서 검찰이 만약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정적인 이재명 후보를 더 이상 선거에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기소를 했다라고 이제 비판을 여태까지 받아왔잖아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법원도 판결을 할 때마다 이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기준이 너무 많이 달라져 왔어요. 근데 이런 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명확성이 중요한 부분인데 기준이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한테는 면죄부가 될 수 있고 누군가한테는 더 이상의 이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사법적인 족쇄가 될 수 있다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그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좀 없애기 위해서 이번 법 개정이 있었다라는 부분도 좀 설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재판 부분 짚어봤고요. 또 이재명 후보의 행보도 간략하게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행보를 보면 친기업 또 경제 회복을 강조하면서 중도 확장에 좀 박차를 가하는 모습인데요. 집토끼 잡고 산토끼 잡는다 이런 전략으로 좀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로서는 사법 리스크가 이제 어느 정도 거쳤기 때문에 이제 다시 중도 확장에 박차를 가고 있는 모습이고 앞서 선대위 구성에 있어서 윤여준, 이석연 등 이제 보수 인사들을 대거 기용했고 네.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우 의원과의 만남까지 바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김상우 의원이 민주당에 만약 입당을 한다면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면 이재명 후보로서는 천군만마를 얻는 거겠죠. 거기다가 선거는 결국 이제 새 의원들이 얼마나 더 하고 보수 인사들이 얼마나 영입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보수 세력까지 이제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재명 후보로서는 대권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걸 볼 수 있고 최근에 선거 포스터를 공개를 했는데 네. 보면은 그 후보 밑에 이재명 이름 밑에 보면 빨간색 약간 있었어요. 네, 빨간색 세모 세모선들은 있는데 네. 이걸 보면 이제 파란색과 빨간색을 이제 같이 있어서 이제 국민을 통합한다 이 부분이라고 설명을 선대위에서 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로서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내분에 있는 상황에서 확실히 이제 중도 보수 쪽으로 확장을 할 수 있고 국민 통합 의제를 선점함으로써 좀 더 지지율에 있어서 확장할 수 있는 면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초부터 계속 성장을 계속 강조해왔잖아요. 네. 그런데 중도 확장을 계속 노력을 해왔고 아직 물론 태도를 유보 중인 분들이 꽤 되지만 하나하나 살펴가겠다고 이제 좀 하는 게 좀 느껴져요. 그리고 예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난 대선 때 강서구 빼고 이재명 후보가 다 졌거든요. 근데 공약을 내놓은 걸 보면은 이번에는 여기서는 한강 벨트라인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여기가 캐스팅 보트다라고 좀 느껴지는 게 그런데 소득세 개편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재산세 개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줄줄이 내놓으면서 정말 중도 확장에 좀 열을 올리고 싶어하고 노력하고 있는 거나 이게 느껴지고 근데 다만 이거는 좀 별다른 얘기인데 국민의힘이 좀 도와주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못하고 있어서. 그쵸. 뭐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후보가 사실 둘 다 민주당 계열 출신인데 이게 뭐 음모론일 수는 있겠지만 엑스맨이 아닌가 지금 알아서 이렇게 둘이서 네. 하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행보 아마 월요일부터 공식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어떤 메시지를 낼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댓글에서도 경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안전한 선거 운동 될 수 있도록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저희 14일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예정돼 있잖아요. 이 오는 14일에 열리는 청문회 쟁점도 간략하게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 그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그 선고 과정에서 사건 자료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 뭐 이런 이제 의혹에 네. 그 빠져 있거든요. 근데 그에 대해서 대법원이 제대로 된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봤을 것이다 정도의 얘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안 봤을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상황이라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핵심적으로 의원들이 물어볼 것이고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기 안 때문에 나와도 무방한 거죠? 안 나오면 사실
안 되는. 예. 조치로 하지 않을까요? 예. 근데 이제 안 나올 경우에는 저희들 대법원장에게 물어봐야 될 것들을 못 물어보는 거니까요. 그날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주부터는 윤석열 씨의 내란 혐의 재판이 또 재개가 되는데 그동안은 윤석열 씨가 차량에 탑승해서 지하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법원이 뭐 앞으로는 다른 피고인들처럼 지상으로 출입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법원이 왜 달라진 걸까요? 그러니까 지기현 부장판사가 공개하도록 한 게 네. 날짜가 13일이에요.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는 날입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 씨가 정치적인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법원이 그것마저도 편의를 봐준 것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런 주요 사건들이 지기현 판사한테 이렇게 좀 몰아서 간지 그것도 좀 궁금해서. 사건이 하나가 이제 관련 사건이 배당이 되면, 그러니까 첫 사건이 배당이 되면 그때 관련된 사건들은 전부 다 이쪽에 배당이 됩니다. 네. 만약에 재판부가 바뀌게 되더라도 그 재판부가 그 사건을 모조리 그대로 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씨가 이제 재판에 나오게 되면 이게 사실 대선 국면에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만약 이번에 국민의힘이 한덕수 후보로 확정될 경우 재판은 윤석열 씨가 받으면서 또 국민의 후보는 한덕수 후보가 되게 뛰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이게 어떻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에서 보면은 내란의 책임이 있는 두 분이 동시에 지금 이슈를 선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 그다음에 국민의 입장에서 조금 악재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내란 정부의 1인자, 2인자가 여전히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다는 것도 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단죄를 못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아마 13일 날에 이제 윤석열 씨가 재판을 받게 되면 한덕수 후보가 이제 대선 후보 행보를 하게 되면 그때 당연히 기자들도 윤석열 씨 재판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을 거고 그게 또 이슈가 되겠죠. 근데 계엄은 잘못됐다고 또 밝히신 분 아닌가요? 그런 분인 건데 그걸 또 갑자기 또 화합하는 그림을 만든다? 이거는 오히려 저는 역풍이 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역풍이 불 거다 네. 이렇게 짚어주셨고 포토라인에도 쓰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 또 그 부분에 대한 질문도 계속 될 거다. 또 대선 후보에 대한 메시지도 나올 수 있을 거다. 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 13일에 윤석열 씨의 발언은 뭐 재판에 관련해서 내란에 관련해서는 여태까지 해왔던 것과 똑같은 말들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이제 언론의 그 주목도는 못 받을 텐데 정치적인 발언은 그날 굉장히 스포트라이트 많이 받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예상컨대 이 윤석열 씨가 아마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옹호하는 발언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에 대한 옹호 발언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네? 저를 쳐다보셔가지고. 하고 싶으신 말씀 저도 저는 정치적인 메시지 낸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쩝 한번 하시고 도리도리 한번 하시다가 그렇게 들어가시지 않을까. 네. 그럼 발언을 안 할 거다? 이게 뭐 간단히 하고 여기까지 하시죠 하고 들어가실 것 같다. 뭐 이런 걸 물어봐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예. 기자들이 아마 날카로운 질문을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지도 봐야 될 것 뭐 같습니다. 그거는 약간 이것부터 시작을 하시겠죠. 뭐 이유를 대시고 항상 이렇게 변명을 대셨던 분이니까요. 그래서 바이든 날리면이 탄생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주 많은 이벤트들이 다음 주에도 남아 있어서 다음 주 그럼 한 주 전망 오늘은 누구부터 하실까요? 주영 선배부터요. 예,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유세전이 시작돼요.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씨의 파면을 이끌어낸 장소 그리고 탄핵이 촉발된 장소인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첫 유세를 시작하는데 이제 국민의힘 개혁신당 후보도 이제 첫 유세를 그때 시작을 하겠죠. 근데 그 대선 후보의 그 유세를 보면 동선의 정치학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유세를 어느 장소로 잡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재명 후보 같은 거는 역시 이번 대선을 내란 종식, 내란 심판 구도로 이번에 대선을 이 키워드를 갖고 이제 대선 행보를 하려는 것 같고 이제 다음 주면 대선까지 3주 남았습니다. 네. 이제 3주 남았는데 그동안 이제 보신 분들도 이제 앞으로 선거 공보물이나 이것도 이달 말 정도에 나올 것 같아요. 꼼꼼히 보시고 지지자 후보 있으시면 한 표 꼭 행사하는 그 3주간의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란 계속되는 내란. 네. 지하 5주 연속
같은 전망이신 것 같습니다. 아, 다음 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지금 주저앉힌다고 하더라도 네. 김문수 후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계속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고 그에 따라서 국민의힘 대선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내란으로 가겠습니다. 저도 비슷한데 저는 전광훈 씨가 좀 전광훈 씨요? 네, 왜냐면은 그분이 이제 김문수 뭐 후보를 민다면서 얘기도 있는데 왜냐면 김문수 후보가 또 강장 세력이랑 손을 잡아야 된다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네. 만약에 진짜 최종적으로 교체가 된다면은 네. 그러면 그쪽에서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 그럼 전광훈의 반란에 조심해라. 네. 이것도 하나 첨가하자면 한덕수 후보가 과연 다음 주에 만약 국민의 후보가 되면 네. 넥타이를 무슨 색깔로 입을지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최근에 바꾼 계속 거지. 초록색만 계속 네, 했거든요. 네, 네. 보시면 알겠지만 아, 네. 초록색만 했는데 역시 과연 의상과 네. 퍼스널 컬러에 과연 강하신. 어떻게 할까? 근데 보니까 대선 캠프 사무실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무슨 색 할지 좀 다 맞출까요? 여긴 빨간색? 네. 빨간 저는 파란색 살짝 섞인 빨간색. 파란색 약간- 같은 거요. 네. 태극무늬 같은 건가요? 그런 느낌. 이거 저 얼굴색이랑 맞아 선 거 아닙니까? 저 초록색으로 계속 간다. 초록색으로 간다? 그럼 저는 섞인 보라색. 보라색, 보라색 가능성 있죠. 과연 누가 맞출 수 있을지. 맞춘 사람이 커피를 내는 걸로. 네. 맞춘 사람이요? 네. 틀려야 맞춘 사람이 되는 겁니까? 되는 거예요? 제가 정답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아, 맞춘 사람 된다고요? 기분 좋게 기분 좋게. 기분 좋게 맞춘 사람이 쏘는 걸로. 네. 네. 누가 과연 지금까지 다음 이런 주에 적이 없었는데. 커피 쏘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잘 때는. 먹겠습니다. 네, 누가 커피를 쏘게 될지 좀 그것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상 초유의 계엄이 일어나더니 사상 초유의 후보 교체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합법적인 그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후보인데 이게 과연 맞는지 좀 의문이 드는데요. 다음 주도 저희 토요일 10시에 찾아올 테니까 다음 주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문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